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엔비디아 줍줍 기회인가 라는 주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주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더 하락할 것인가, 언제 반등할 것인가 이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탐욕 지수 보시면요. 숫자가 65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이 63이었거든요. 자, 근데 2포인트도 올라가서 65를 찍고 있죠. 지금 욕심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며칠째 욕심 구간에 머물러 있죠. 숫자가 뭐 63이냐, 65냐, 요런 차이인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주가가 거의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피바다였죠. 그리고 지금 오늘 선물 시장도 이따가 보겠지만 그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진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는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1부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9월 달이 원래 역사상 가장 the worst month, 이 주식시장에서 또 월드 먼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악의 그 어떤 이 소위 달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때가 보통 여행을 가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나면 보통 이제 전부 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이때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투자 심리 자체는 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죠. 점점 더 오히려 욕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건 리세션에 대한 공포예요.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미국의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노동 시장들이 너무나도 괜찮거든요. 실업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도 괜찮고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죠.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주식시장이 지금 흘러내린 거는요. 이 9월달이 원래 안 좋은데 이게 리밸런싱하고 투자들이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투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 조절 중에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튀는 주식들이 나오니까 지금 9월달이 안 좋다라고 해서 또 개별 주식은 또 따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뭐 지금 오늘 또 이런 소식 올리고 나면 댓글에 보니까 그럼 8월달에 진작 말하셔서 8월달에 팔고 떠나고 9월달 제끼고 10월달에 돌아오게 해야지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할 거면요, 그냥 여러분 단타 치시는 거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 팝니까? 안 팔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 이 기관들도요, 안 팔아요. 9월달이 역사적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요. 근데 그게 항상 들어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9월달에는 조금 이런 구간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런 차원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지, 이때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투자는 한국식 투자입니다. 한국처럼 자꾸 단타 치면서 그렇게 타이밍 재다가요, 돈 거의 못 벌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투자해가지고요, 정말 그쪽에 몸을 오래 담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쪽으로 이제 한국 주식에 도가 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요,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그냥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가장 자산을 크게 불리는데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건미도 좀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일단 오늘 4대 선물 시장도 전체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오늘도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다우도 0.17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S&P 선물도 지금 현재 0.30입니다. 나스닥도 0.42%. 지금 추세 자체가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요거보다 아마 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은 내일도 주가가 좀 흘러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내일도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 며칠 또 가다 보면요, 제법 빠졌다 싶으면은 오히려 줍줍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나 또 테슬라나 다른 빅테크 중에 내가 사고 싶은 주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줄 때는요,
오늘 탐리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매크로 그 전반부에 그 분석해 드릴 때에 탐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한 달이지만 굉장히 줍줍하기 좋은 바잉 찬스가 주어지는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목할 건요, 기름값입니다. 자, 오일 가격 69.8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70달러 무너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70달러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혹은 두 달 전만 하더라도요, 거의 뭐 70달러 후반, 80달러도 넘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일 가격이 야, 이거 떨어지겠는가라고 했지만 결국 여러분, 이렇게 이 세계가 계속 변하다 보면요, 오일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경제 자체가 다이내믹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사실은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오일 가격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나 그리고 특히 중국이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서 중국이 전기차로 너무 막 달리니까 기름 소비가 확실히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기차로 전환한다. 그건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 유럽도 그렇고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 매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면 변할수록요, 기름 소비는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수가 어마무시한데 그 자동차들이 노르웨이가 크진 않더라도 6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100%가 전기차로 전환됐단 말이죠. 기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나라들이요, 너도 나도 이제 점점 더 기름 소비가 줄게 되어져 있어요. 거의 기름 소비는 자동차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자동차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름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기름값이 떨어지면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 지금 엔비디아와 미국의 이 반도체 주식들이 9월 들어서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러프 스타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주식은 뭐 거의 10% 가까이 이제 추락했죠. 자,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요, 다른 이 반도체 주식들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먼저 보시면요,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아래쪽에 이 퀄컴 있죠? 퀄컴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라고, 가운데 나스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텔, 그 다음에 애널로그 디바이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나스닥이 이제 나스닥 지수 QQQ 평균이거든요. 그 평균 아래쪽에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퀄컴. 자, 퀄컴도 많이 빠졌죠. 브로드컴도 많이 빠졌고, AMD도 빠졌고, 마이크론까지 빠졌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빠졌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빠지니까 동반 같이 하락했다고 보면 되는데, 아래쪽에 날짜를 보는 것처럼요, 8월 26일, 27일, 28, 29, 30, 그리고 9월달 들어서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촉발 지점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대치가 높아서 떨어졌는데, 엔비디아가 추락하니까 이제 이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투자들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기대만큼 이제 폭발적인 300%, 400% 성장은 없다. 결국 이제는 80% 혹은 70% 이런 수준의 이제 성장이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지만 오늘 1부 때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점 더 이 반도체, 이 AI 반도체 쪽이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때는 지나간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흘러내린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이 엔비디아 투자들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니까 퀄컴, 브로드컴, AMD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거 엔비디아가 이러니까 다른 반도체 주식도 똑같겠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는 만큼 다른 주식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부분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9월달 같이 이런 시즌에는요, 현재 로테이션하고 이제 그 리밸런싱 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때에 그동안 많이 올란 거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주식, 사고 싶은 주식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사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9월달에도 또 깜짝 반등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나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이제 끝난 기간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그 이 흐름 자체가 아니고요. 충분합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시기는요. 금방 또 꺾여서 이제 많이 내려오다 보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덤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려가는 것들이 영원히 하락할 수는 없고요. 내일도 만약에 좀 떨어져 준다. 좋은 줍줍의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지금 또 이 살 기회가 왔는데 못 사죠. 여러분들 이게 주식 투자할 때나 투자할 때 항상 같은 심리예요. 늘 떨어지면 더 사고 싶어서 살 것 같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죠. 왜냐? 다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더 떨어질 거다. 혹은 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라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펀더멘탈은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기 때문에 결국 쉽게 무너질 주식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정이 오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도약하는 그런 흐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또 많이 떨어져준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떨어져준다. 나는 100달러면 무조건 살 거야. 나는 구자가 보이면 살 거야. 90달러대로 내려오면 살 거야.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싶은 주식을 또 살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코스코 소식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스코, 미국의 가장 큰 소매업체 중에 하나죠. 타겟, 코스코, 워마트, 뭐, 이런 그 회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미국의 리테일 샵들의 현재 그 매출이나 주가의 흐름 이런 걸 비교해 드렸는데, 코스코나 워마트 굉장히 잘 됐다고 말씀드렸죠. 대형마트들. 이에 반해서, 그 달러 트리랄지, 달러 제너럴, 이런 그 1달러 샵들 있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가게들, 가장 저렴한 가게들인데 이 가게들이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회사를 문 닫고 경영난에 이제 봉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중국과 무역 마찰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올 때 물건이 더 이상 싸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저가 물품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1달러 샵에 다 서포트가 된 건데, 근데 이제 관세를 30%씩 지금 이제 앞으로는 70%까지 매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 중국 제품을 30%까지 관세 매기니 가격이 뛰어버리잖아요. 그 더 이상 이 싸게 구매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 그 1달러짜리 팔던 사실 이 달러 샵은요, 미국의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가서 굉장히 그 행복을 누리는 곳인데, 자, 근데 그런 가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에서의 물가 이제 상승 압박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게 계속 규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코스코나 월마트가 굉장히 좋은데, 자, 코스코가요. 자, 굉장히 오늘 그 중요한 거 발표했습니다. 뭘 발표했냐? 자, 멤버십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요, 7년 만에 올리는 겁니다. 그 Costco First Membership Price Hike in 7 years. 자, 이게 지금 여러분 7년 만에 올린다? 자, 그러니까 이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커스코가 그냥 멤버십을 올리진 않거든요. 일단 얼마씩 올리는지 보면요.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멤버십 비가 would increase by $5 to $65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5불 정도 인상합니다. 그래서 연간 $65로 뛰게 되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 미국에서 이 멤버십은요, 프라임 멤버십이 이 $65였거든요. 근데 6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5 올려가지고 총 65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플랜들이 있어요. 멤버십에도 골드스타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비즈니스 애드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카드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65불로 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커스코 멤버십에 프리미엄 멤버십이 있거든요. 이게 executive 멤버십입니다. 자, 이건요 좀 더 비싸죠.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를 올려서 $130 연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에 이렇게 이제 이 9월 1일이 되면은 다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왜 그러면 커스코가 멤버십 가격을 올릴까? 커스코가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주가도 괜찮고 다 좋은데 왜 그럴까라고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뭐냐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상승 이게 PCE 지수가 2.5, 2.6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는 다 3%대고, CPI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아직도 3%대 초반까지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4%씩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전체적으로 오르죠. 카스코도 사람을 쓰잖아요. 종업원을. 그러니까 인건비 오르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 운영이랄지 모든 게 오르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걸 어디다가 전가하겠습니까? 당연히 고객들에게 전가를 하겠죠.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멤버십을 올린다? 멤버십을 올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물가 압력이 세다. 결국 이것은요, 좀 더 크게 본다면 결국은 이 물가가 오르고 돈이 풀리게 되면요, 모든 자산 가격은 또 오른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커스코의 멤버십도 오르는데 자산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 굉장히 잘 오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아직 부동산이 헤매고 있지만 이제 부동산의 때도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 또 특별한 코멘트를 하나 했습니다. X에서요. 자, 어떤 얘기를 했냐.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시기 바랍니다. Tesla actually smart summon going to wide release next week 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 테슬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스마트 서먼 기능 있죠. 자, 그 기능을 전체적으로 다 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스마트 서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이 자동차 키에서 뭘 누르게 되거나 하게 되면요, 이 내가 서 있는 자리로 자동차가 주차되어져 있던 차가 내가 이제 서 있는 곳으로 자동차가 나를 태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격 제트 작전, 옛날에요. 정말 이 시계에다가 이 버튼을 누르고서 퀴트 나를 태우러 와 이러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그 이 AI 드라이버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번에 그 테슬라의 스마트 서먼을 테스트한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영상이 올라왔는데, 자, 이번에 커스코에서 테스트한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커스코에서 여러분들 커스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커스코가 매번 붐벼요. 언제 가도 이 주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항상 주차는요, 남이 이게 소위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차가 나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거나 몇 번 빙빙 돌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 구석에다가 이렇게 파킹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카트에다가 커스코를 한번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짐을 사지 않습니까? 뭐 보통 한번 사면 300불에서 500불어치 사서 들어오잖아요. 한 번 갈 때마다. 자, 그래서 300에서 500불을 사면 카트에 가득 채워지니까 사실 그 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파킹랏에 세워져 있는 내 차까지 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조금 더 한적한 곳에 서서 그쪽으로 차가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실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장면에서 자동차를 이제 테슬라를 부르는 소위 말해 서먼을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스마트 서먼을 기능을 써서 날 태워라 와 이러면서 이제 신호를 보내니까 카스코 주차장에서요, 이 자동차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카스코 주차장이 이게 레인도 없고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붐비고 사람도 여기 빠져나가려면 천천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있는 데까지 결국은 찾아옵니다.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아주 그래서 지금 요 기능을 벌써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죠. 그래서 어찌됐건 일부 먼저 공개됐는데 이제 전 세계에 뿌려지는 거 조만간에, 즉 다음 주에 다 뿌려진다라고 합니다. 요런 기능들은요, 뭐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이런 주차장이 특히 운전하기가 애매한 게 많잖아요. 빠져나오는 거, 사람도 그냥 막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정말 아주 이 테슬라의 스마트 서먼 기능이 기가 막히게 운전합니다. 아주 뭐 스무드하게 다 지나가서 결국 나를 태우러 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능들은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또 놀랍기도 하면서 충격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위에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이요. 이렇게 활용될까 할 정도로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그림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림만 보시면, 자, 피자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뉴욕에서 유명한 어떤 이 또 피자, 저 체인점 아닙니까? 이 뉴욕에서만 있는 그 thin crust 피자라고. 자, 지금 여기 그 피자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다 올려놓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큰 그 이 소위 이제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제 이 토마토 소스를 올리지 않습니까? 뿌리고 그다음에 막 치즈 올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피자를 이렇게 날 것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자, 보십시다. 피자를 이렇게 지나가면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굽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쭉 이 체인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 한 개 한 개씩 쭉 들어가고 있죠. 이걸 이제 천천히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자가 잘 익어서 나오겠죠.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검정색 이 차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뒤에 트럭 뒤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요. 지금 여러분, 검정색 트럭이 뭐냐면 사이버 트럭이에요. 지금 사이버 트럭 뒤에다가 이 지금 현재 그 피자를 구울 수 있는 이 오븐 있죠. 오븐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어떤 미국에서 이제 그 테일게이트 파티라고 그런 걸 이제 자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동차 뒤에 뒷부분에 이제 픽업 트럭이나 뒷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고기 같은 거 구울 수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보통 이제 어디 잔디나 이런 파크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파티를 하고 고기를 굽고 핫도그 뭐 굽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이 소위 사이버 트럭의 뒷부분에 테일게이시죠. 이 뒤에 그 트럭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피자 굽는 기계를 올려놓고 이 회사가요. 자, 지금 이 오른쪽에도 사진을 보면 직원이 이 도어에다가 이제 뭐 소위 이제 토마토 소스를 쫙 올리고 양념을 다 한 다음에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어디 주문 받은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요. 이제 다 피자가 완성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난 게 사이버 트럭의 전기죠. 사이버 트럭이 이 전기 공급이 충분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도 충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사이버 트럭 뒤에 여러분들 그 세탁기 돌아가는 거 보셨죠? 드라이어 뭐 이런 거 그냥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젠 사이버 트럭 뒤에 피자 가게가 피자 일을 팔고 있는 거예요. 피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 신나게 피자를 맛있게 먹고 들고 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사이버 트럭을 뒤에서 피자를 굽는다.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돌면서요. 아주 지금 그 사이버 트럭을 활용한 창의적인 방법 이러면서 막 이게 커뮤니티가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에서, 자, 굉장한 이 사이버 트럭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자, 비즈니스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분 있죠. 피자를 이제 트럭에서 다 구워가지고 손님에게 직접 이제 건네주는데, 이 사람은 파비오거든요. 파비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테슬라 마니아입니다. 테슬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테슬라 이 픽업 트럭을 소위 사이버 트럭을 활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사진 아래쪽에 He has been eager to use an electric vehicle to its fullest potential for his business. 이 사람이 피자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뭐 다른 비즈니스도 다 가능한 거죠. 앞으로 피자 비즈니스를 더 크게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테슬라 이 소위 사이버 트럭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흥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지금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의 전기가 충분하잖아요. 이전에 보통 옛날 같으면요, 이런 뒤에서 이제 하려면 그 보통 버너를 갖고 와서 하잖아요. 뭐 가스 오븐을 갖고 와서 가스레인지 뭐 틀고 해야 되는데 그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사이버 트럭에서 지금 사이버 트럭을 뒤에 트럭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피자 장사를 하겠다?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실제 미국에는요, 이런 트럭이나 자동차에서 푸드 트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가보면요, 트럭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이제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을까. 길거리에 사이버 트럭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막 너도 나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사이버 트럭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이버트럭이 할인되고 혜택 줄 때 이런 사람들은요, 사이버트럭을 사서 직접 이제 사이버트럭에서 이런 피자도 팔게 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빨리빨리 이제 먹을 수 있고 또 간편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이제 피자 장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팥빙수도 아이스를 전기로 갈아내서 팥빙수도 만들어 팔 수 있는 거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죠. 와,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런 푸드 트럭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스를 틀고 오히려 가스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제로 이거 파비오가 뭐라냐면 she is quick and fast. 정말 빠르다라는 거죠. 이 사이버트럭이 전기로 연결해서 피자를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 enough power to cook pizza라고 합니다. 2분 만에 피자를 완성시킬 만큼, 2분 만에 피자를 만들어낼 만큼 에너지도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정말 사이버트럭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드라이어, 뭐 세탁기 돌리기도 하고 이제 피자까지 팔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상상 초월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죠.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이버트럭이 이런 비즈니스 때문에도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모델 Y의 업그레이드 버전. 자,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드디어 테슬라 모델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중국에서 내년에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이거는 굉장히 기대감을 주죠. 왜냐하면 모델 3가 업그레이드 되고 인기 좋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Y는 원래 인기종인데 그 원래 인기가 가장 많은 차인데 지금 테슬라가 모델 Y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는데 내년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가요, 이 중국 시장에 새로운 모델 Y, 업그레이드된 모델 Y를 내놓겠다는 얘기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테슬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어떤 루트로 설명도 하고 분석도 해드렸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 이 내년에 내놓게 될 이 업그레이드 버전은요, 6개의 좌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본 5인승인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7인승을 만들어서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예 6인승으로 이제 이 차량을 세팅해서 이제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6인승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가져오냐? 결국 이게 specifically for the market. 중국 시장.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테슬라의 그 모델 Y는 SUV 이제 규모고 7인용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옵션으로 해서. 근데 이제 아예 나올 때에 모델 Y 업그레이드는 6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석이 6개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개, 중간 2개, 마지막에 2개에서 이 세 번째 열이죠. 3열에도 이제 그렇게 한다면 자, 6개니까 요거는 굉장히 또 이 좌석의 이 가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시장을 이 특별히 타겟으로 해서 이제 나온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경쟁사로부터 마켓 셰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빼앗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모델 Y는 계속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5인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는 이 6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5인용 이상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뭐 우리가 SUV 중에 큰 차들 보면은 혹은 뭐 우리가 또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7인승이 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들이 항상 필요하죠. 좀 사람이 많을 때는요. 자, 그런 맥락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현재 모델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여러 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델 Y의 그 소문이 돌았죠. 그 소문이 뭐냐면 바로 이름이 리프레시다 혹은 프로젝트 주니퍼다. 자, 주니퍼라고 아래쪽 사진에 나오지만 새로운 모델 Y 업그레이드 버전이 주니퍼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완전히 이제 모습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뒷모습 보세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 앞, 뒤 다 어떤 그 새로운 그 모습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주니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올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나온다라고 컨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만약 이렇게 새로운 버전을 가져 나온다, 모델 Y에 대해서, 그리고 6개 좌석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차량을 이 다양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사실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 나온다는 것도 이런 지금 내년에 다 몰립니다. 내년에 되면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이죠. 완전 대량 생산이죠. 지금 모델 Y도 새 버전 나오죠. 그리고 또 내년 말 되면은 이 세미 트럭이 대량 생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요. 내년에는 자율주행도 굉장히 무르익지 않겠습니까? 로보택시도 지금 이제 10월달도 소개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막 폭발 직전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는 그냥 계속 2030년도까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바이 앤 홀드 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줄 때 줍줍해 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200로 내일 떨어져 준다? 줍줍 각이죠. 계속 $200는 너무나도 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사모아가는 전략들 가져간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결국 훗날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2부 영상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의 조교수TV였습니다.